예,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 대해서 악의적 오보가 물러가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만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는 얘기가 검찰에서 실제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과연 그런지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21시간 조사, 역대 최장 시간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 시간을 다 조사받는 데 쓴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21시간은요. 검찰청사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시간이고요. 실제 묻고 답한 시간은 1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점심, 저녁, 휴식 시간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요. 예. 나머지 7시간은 박 전 대통령이 조서를 검토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밤 11시 40분 이후부터는 이 청사를 언제 나갈지는 전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예, 그 전체 조사 시간 중에 3분의 1을 조서를 검토하는데 마지막에 예. 그 썼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그런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김준 기자한테 이걸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보고 지나쳤는데 예. 그렇게 7시간 동안 예. 자신이 했던 말을 다시 다 수정할 수 있습니까? 예, 수정을 원래?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진술이 번복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일단 검찰 진술 조서를 검토할 때는요. 수정을 하고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때 수정을 못하면 나중에 이 재판에 가서 진술을 번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대부분 다 수용을 해줍니다. 예. 7시간 동안 사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러면 수정한 부분이 그렇게 많은 것이냐 아니면 워낙 조서의 양이 많은 것이냐 그건 뭐 좀 더 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예, 일단 검찰 관계자는 꼼꼼하게 봤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하여간 7시간이라는 건 이례적이죠. 그렇습니다.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르게 보면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부인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일단 7시간이나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럴 명분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예. 자,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예.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었고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손범규 변호사가요. 오늘 새벽 12시 53분에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한참 조서를 검토했을 시간이죠. 내용을 보면요. 악의적 오보, 감정 섞인 기사, 선동적 과장 등이 물러가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진실 얘기에 이어 검찰 칭찬까지 한 건데 이 내용을 본 검찰 관계자의 반응은 말의 취지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간다 했습니다. 예. 자, 그 얘기 조금 이따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 그리고 변호인단에서 또 검찰 조사를 진작 받았으면 좋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데. 예, 일단 헌재가 밝힌 탄핵 사유에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부분이 포함이 된 데다요. 예. 또 그동안 차은택 씨나 안전수석의 진술이 이 사실인 것처럼 비춰졌는데 박 전 대통령 주장도 동등하게 다뤄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진실이 드러났는지 아니면 박 전 대통령 주장이 동등하게 다뤄지는지 이것은 뭐 좀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좀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일단 혐의를 부인한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진실로 밝혀졌다면요. 검찰 결론이 뒤집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앞서 조사 시간이 혐의 내용에 비해 길지 않다는 말과도 같은 맥락인데요. 예. 통상 검찰의 피의자 조사는 피의자의 답변을 들어보고 허위라고 판단되면 그 답변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물증을 제시하면서 압박합니다. 이번엔 예. 좀 달랐습니다. 아무튼 달랐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일단 이번엔 혐의가 많아서요. 그렇게 할 경우에 모든 내용을 다 조사할 수가 없는 데다가 각각의 혐의 내용을 입증할 증거 또 진술이 이미 차고 넘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박 전 대통령의 답변을 듣고 그 허구성을 입증할 물증을 제시하면서 반박하고 또 조사에 담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았던 거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나중에 공소장 등에 박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물증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 이번 조사는 그러면 그냥 그야말로 박 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는 것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최대한 많은 진술을 확보하는 게 검찰의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예. 부인하면 하는 대로 또 많은 말을 끌어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건 검찰이 봐주기를 했다기보다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측면이 강해 보입니다. 또 이처럼 전면 부인이고 그 진술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영장 청구의 명분이 더 커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검찰이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니까 이 검찰이 우호적이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건 오판이었느냐? 예. 또 실제로 그 변호인의 경우에 경험도 있을 텐데 예. 검찰에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또 들고 그렇죠. 실제로 앞에 그 리포트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박 전 대통령이 조서를 보면서 당황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려서 이렇게 고친 것이고. 예. 일단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 박 전 대통령이 조서를 한참 검토할 시간이고 끝낸 시간은 아니었고요. 예.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몰랐어도 변호사는 그런 검찰의 전략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여론을 의식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박 전 대통령이 결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리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검찰도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일부러 보여주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여론전이라면 예. 그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게 문제잖아요. 예, 일단은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건 혐의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검찰을 치켜 세웠는데 이 검찰로선 박 전 대통령을 예우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우를 했을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의 이런 태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